전주가 낳은 최고의 소리꾼 오정숙 명창. 그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동초제 전승과 후왕 양성에 전념했습니다. 일평생 소리꾼으로 살며 예술혼을 불태운 그녀의 삶을 마주할 수 있는 특별전이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향에서 소개합니다. 산저산 꽃이 피면 산림 풍경 어른돌 만자천 홍그림 병풍 앵가 전무 좋은 풍요 세월 간 줄을 모르겠더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구나. 나도 어제는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한심구나. 내 청춘도 나를 버리고 속절없이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찬 소리. 구성진 사설과 정교한 너름새로 청중을 울리고 웃긴 명창 오정숙. 국악계의 여왕이자 동초제의 대모로 불린 선생은 지난 2008년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니 벌써 7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소리꾼 외길을 걸으며 예술혼을 불태운 오정숙 선생. 2011년 전주 소리문화관에 오정숙 기념관이 마련됐을 뿐 지금까지 그녀의 명성에 걸맞은 특별전은 선생이 살아있을 때도 타계 이후로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우선은 사람들이 좀 오정숙 명창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시를 준비하면서 좀 들었던 얘기들인데 오정숙 명창이 사람이 참 좋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욕도 별로 없고 정말로 소리 세계에 빠져서 살았던. 그러니까 이치배 회장님이 한번 일화를 말씀을 해주시던데 이제 국악대상 중에 방일영 국악대상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걸 이제 작고하시기 1년 전에 2007년에 그걸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축하 인사를 좀 하라 하니까 부채로 얼굴을 가리면서 내가 소리를 하라면 그냥 못할 게 없는데 인사를 하라니까 참 오가리 든다. 그러면서 아주 수줍어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전시를 통해서 얼마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그러면서 오정숙 명창을 한번 생각해보고. 전주시에 기증된 유품 100여 점과 전주 소리문화관에 전시됐던 유품이 특별전을 통해 함께 선보여지게 됐는데요. 무대에 오를 때 착용했던 장신구와 소품, 의상은 물론 오정숙의 판소리 삶을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유품이 전시됐습니다. 오정숙의 애자자 중 하나인 김소영 명창. 전시된 유품들을 돌아보며 살아있는 스승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오정숙이 직접 입고 쓰고 사용했던 물건들에서 온기라도 남아있는 걸까요? 저분은 가르친 데 대해서 너무 엄격하세요. 너무 엄격하셔가지고 실수라는 것을 봐주지를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소리할 때는 말하자면 호랑이고 평소 때는 괴물 여자고 여리고. 앵가 전무
이 북과 북채는 오정숙 명창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건데요. 소리를 향한 선생의 열정이 배어 있습니다. 오정숙 선생님께서 항상 북을 치실 때 북을 뉘어놓고 북채로 북통의 가장자리를 두드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북채를 보면 북 가장자리를 두드려서 북채가 움푹 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선생님께서 소리 공부하실 때 사용하셨던 친필 창본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소리를 향한 열정을 느껴볼 수 있는 유물이 아닐까 싶어서 관람객들께서 전시를 보러 오셨을 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0cm의 아담한 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힘찬 소리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는 작은 거인이라 불려졌습니다. 또 판소리 붐은 무형문화재였던 터라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선생의 이름 앞에 북창이란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위대한 소리 인생의 출발은 누구나 그러하듯 미미했습니다. 부친이 44, 모친이 41에 얻은 무남동력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녀가 일찍이 소리길로 접어든 데는 꽹과리를 만졌던 부친의 영향이 컸습니다. 네, 오정숙 명창의 부친이신 오삼용 선생님은 전라좌도 농악의 상쇄셨습니다. 그리고 또 박동진 명창의 스승이기도 하셨는데요. 국악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부친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남도 민요와 판소리를 접하고 흥얼거리셨다고 합니다. 완주군 소양면에서 자란 오정숙. 그러나 출생지는 경남 진주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선생의 고향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정숙은 나는 전주 사람이라 단호히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완주 소양면에 친가가 살았답니다. 그 살다가 근데 이게 진주 출생으로 알려진 것이 진주가 외가래요. 외가에서 태어나기를 진주에서 태어났던. 그래가지고 3살 때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이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예전에는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면 외가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이제 친정이에요, 이게. 거기서 태어나서 일정 기간 성장한 다음에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로 한다면 율곡이 그러지 않습니까? 강릉에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친가로 돌아오죠. 근데 이제 출신을 그렇다고 해서 강릉이라고는 안 한단 말이죠. 대부분 다 그게 그 시대에 살아가는 패턴이었으니까. 동네에선 일찍이 신동으로 소문날 만큼 소리꾼의 기질을 타고났던 오정숙 명창. 국창이라는 화려한 이력의 시작은 스승과의 인연에서 출발했습니다. 오정숙은 14살 어린 나이에 동초 밑에서 소리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동초는 당대의 판소리 명인이었습니다. 이제 김현수는 그 전통 판소리를 그 여러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배운 대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고쳤어요. 근데 그 고쳤는데 어떤 방향으로 고쳤느냐 하면은 이 판소리를 창극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극식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창극을 개척했고 또 지금 국립창극단 있잖아요. 그것이 예전에 그 국극단이었거든요. 국립. 그 국극단 초대 단장도 했고 그래서 한평생 창극을 해온 사람이고 그 창극의 입장에서 판소리를 새롭게 정리한 사람이죠. 일찍이 유성준, 송만갑으로부터 판소리 5바탕을 배웠고 판소리 가사 정리에 힘썼던 김현수. 판소리 극정 요소에 주목한 그는 원고지 한 장 한 장에 정확한 장단과 주석을 붙여 판소리 사설을 정리했습니다.
훌륭하시다는 말씀보다는 거룩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선생님은 아주 너무너무 거룩하신 어른이세요. 제자들한테 하는 거나 모든 면에 너희가 소리를 하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고 예수를 알아야 참된 예술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남들이 그렇게 봐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선생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어른이세요. 평소에는 인자하신 아버님이시고 북채 딱 드시고 교습을 시키실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호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말도 못하게 어무셨어요. 선생님 앞에 혼술발로 걸음을 못 걸었으니까요. 온적 신세간에 천년된 퇴간이 아니오면 염라대왕이 오정숙은 동초가 필사한 판소리 5바탕을 다시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만든 박자와 음정을 한치의 틀림도 없이 따랐는데요. 판소리의 연극적 특성에 주목한 동초의 소리를 잇는 데 있어 오정숙은 부족함 없는 제자였습니다. 도사였자오들 약은 상생 상극으로 쓰는 법이 온다. 연극으로 치면 대사도 잘해야 되고 연기도 잘해야 되잖아요. 판소리에서도 그걸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오정숙 명창은 이 판소리 명창으로 활동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당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창극단체에 따라다니면서 연극적인 판소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한 사람이고 또 재능이 또 있죠. 그래서 김현수 판소리를 배워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김현수의 대표적인 제자가 된 것이죠. 국립창극단 초대 단장을 역임하기도 한 스승을 기리며 흉상을 제작하고 추모 공연을 치를 만큼 오정숙의 스승에 대한 예우는 극진했습니다. 이 티켓이 스승의 흉상 제막식과 또 본인의 발표회를 알리는 초대장인데요. 단어 하나하나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1995년 열린 추모식과 공연은 선생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 지 4년 후 열린 겁니다. 한국 판소리계의 거목이 됐지만 스승 앞에선 그저 한 사람의 제자일 뿐이었습니다. 오정숙은 스승 사후 스승의 소리를 동초제라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대둔산 자락에 지은 소리 연습실을 동초각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스승의 소리를 잇기 위해 평생을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오정숙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동초각에서 후학 양성에 전념했습니다. 고혈압으로 몸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도 소리에 대한 집념만큼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렇게 몸에 안 좋으시면서 북 잡고 소리를 하신다니까. 누가 북 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북을 잡고 이렇게 되게 눕혀놓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가면은 선생님 소리가 나시면 또 공부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바깥에 식사리면은 안 나오시는 거야. 이제 그만 좀 하고 나오시면 좋겠는데 안 나오셔. 왜냐면 당신 소리에 빠져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만하시려나 하시면 이제 안일을 내시어요. 그럼 제가 그때 들어가요. 선생님 그만하세요. 이제 나오세요. 그래. 그러면 안 나오셔. 조금만. 저 바빠요. 저 바쁘단 말이에요. 저 가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썩을 넘어가시네요. 그리고 나오시면서 썩을 넘어가시네요. 나오시면서 니까지 것들이 뭔 소리나 알아. 니까지 것들이 뭔 소리나 아냐. 그러셔요. 그러면 제가 왜 소리를 몰라요? 소리를 아니까 하지. 내가 그래. 그러면 니까지 것들이 뭔 소리를 알아. 다 이제 이만큼 알겠다. 이러시더라고. 내 사랑이지야. 내 사랑이지야. 오정숙은 후학 양성에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제자를 기르는 것이 바로 동초 소리에 맥을 잇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동초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만큼 제자들에겐 더없이 엄격하고 혹독했습니다. 동동내
사랑 어느 내 사랑 어디가 앉았어? 요 장단이 먼저 나. 상당히 먼저 나와서 안 따라요? 동동 내 사랑 본래 소리꾼들의 훈련이 엄하기로 소문난 터지만 오정숙의 제자 훈련은 그 중에서도 매섭기 그지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그 자리를 반복해서 해줘요. 근데 세 번 해서 그거를 못 하면 북채 탁 때리면 그냥 북채가 딱 방바닥 맞고 탁 뛰어서 그냥 자기가 천장 맞고 탁 떨어져. 그러면 그날 공부는 끝이요. 선생님하고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우면 안 돼야. 그냥 혼자라도 막 해야 마음이 풀리셔요. 그럼 뭐 혼내는 것보다 더 무섭잖아요. 가르칠 때는 저기 뚝뚝 떨어져요. 있던 정도 다 떨어져. 가르칠 때는요. 있던 정도 다 떨어지고, 아휴, 그냥 막 두 번도 막 일주일에 몇 번 보는데 다음 주에 안 와버려야지. 오정숙은 자신을 뛰어넘는 제자가 나오는 게 소망이라 했습니다. 동초제의 보급과 전승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오로지 그 동초 선생님이 일러주신 그대로만 우리한테 전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들어봐서 다른 사람들도 연구를 하니까 똑같은 가사에 똑같은 장단에 그러면은 저 소리가 더 멋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흐른다든지 흔든다든지 한 번 더 띄운다든지 그러면 그 소리가 내가 하는 것보다 내 귀로 들을 때는 더 멋있으면 그런 걸 조금 따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우리 선생님은. 그게 없고 가는 대로 가거라고 말이야. 일러주는 그 동초제 뿌리를 지켜라.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유식하셔서 좋은 것을 만들었으니까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동초제 뿌리를 지켜라. 옷도 이 옷이 아닌데 이 옷을 내놨구만. 여름에는 꼭 모시 옷을 입으셨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애버렸는가마. 선생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어떤 단어가 적절할까요? 전시관을 돌아보며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노력과 끈기. 이 작은 휴대용 녹음기야말로 노력의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정숙은 늘 녹음기를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성을 교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제자들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녹음을 해주세요. 저것에다 테이프로 녹음 오늘 배운 것 하고 다음에 와서 배울 때 하고 가서 듣고 자습을 하라 그래서 저 녹음기를 놓고 녹음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항시 저거는 그 방에 들어가면 머리 몇 대, 우리 공부할 때는 가르칠 때는 공부했고요. 항시 가지고 계시던 물건이에요. 천부적 재질이 아니면 나머지 9은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오정숙은 말했습니다. 완성이란 있을 수 없다. 죽을 때까지 해도 그 깊은 세계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한다 했습니다. 항상 말씀하시기를 원래 태어날 때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한 수다. 오로지 노력이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소리의 끝은 없다. 오로지 노력할 뿐이다. 인간의 한계는 무한되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이 나오는 것이 바로 판토리다. 이렇게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끈기 또한 선생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대중에 가장 잘 알려진 그녀의 업적은 판소리 최고의 등용문이라 불리는 전주 대사슴놀이 제1회 장원과 국악대상 수상인데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선생의 업적은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판소리 5바탕을 완창했다는 겁니다. 1972년 38의 나이에 8시간 30분에 걸친 춘향가 완창을 시작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한 차례 흥부가와 수궁가, 심청가와 적벽가를 완창했는데요. 이것은 끈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한국 판소리사의 굵직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명창들이 완창 발표를 하면은 뒤에 선생님이 계셔요. 뒤에 선생님이 계시면서 이렇게 운을 띄워주거든요. 이제 막히면은. 근데 오정수 선생님은 평생을 뒤에서 운 띄워주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완창 발표할 때 당시에 72년부터 76년도까지는 김현수 선생님이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신 중이고 수군가를 발표할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8시간 반을 그것을 단 한자도 안 틀리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무리 수재고 해도 그 시절에는 지금같이 좋은 음향시설이 없었잖아요. 오로지 구전 들으셔갖고 외운 거 아니에요. 녹음기만 가지고. 보통 여러 스승에게서 소리를 배우는 데 반해 오종숙은 동초 한 사람만을 평생의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1974년에 타계한 김현수 선생은 안타깝게도 오정숙이 판소리 5바탕을 완창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정숙 명창은 4바탕을 완창한 후 스승이 타계하자 마지막 적벽가는 동초가 살아생전 녹음해둔 테이프를 들으며 결국 5바탕 완창의 목표를 이뤘습니다. 동초 스승님도 이제 당신이 이렇게 딱 정립을 해서 이건 동초제다 판을 박아서 한 제자한테 이렇게 내려주시는 분도 드물지만 또 그걸 그렇게 알고 받아들여서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오 선생님이 한 선생님 밑에서 5바탕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 저는 지금 그 헤아리기가 좀 어려워요. 드물어요. 정말로. 끈기는 결실을 맺습니다. 이 CD는 2001년 발행된 완창 CD인데요. 오정숙의 판소리 5바탕이 김현수 바디로 그대로 녹음된 것입니다. 선생의 끈기는 젊은 시절 100일 공부 때부터 다져졌는데요. 100일 동안 소리만 하는 100일 독공을 9차례나 가질 만큼 선생은 한 번 앉으면 쉽게 일어서지 않았던 목표의식이 뚜렷한 예술인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선생은 1991년 동초의 뒤를 이어 김현수 바디 판소리의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받기도 했습니다. 무형문화재라는 화려한 명성에도 100일 공부하던 선생은 늘 한결같은 소리꾼이었습니다. 그 말이 100일이지 사실 100일 공부를 한다는 게 이 판소리는 다른 거와 좀 틀려가지고요.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1시간만 해도 이제 많이 힘이 빠지죠. 그런데 그것을 100일 동안 쉬지 않고 하셨다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판소리 역사에 드물지 않을까. 자네가 참으로 이몽룡인가? 어디 좀 보세. 어디? 봤구나. 우리 사오고 왔어. 니를 갖다가 예정오는 그 어르시구나 내 사오. 하늘에서 떠나 그저건 다 땅에서. 발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소리가 톡톡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냥 어영부영 발음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들으면 그 내용이 귀에 쏙쏙쏙 들어오게 하죠. 감정 표현을 또 굉장히 잘하고요. 특히 안일이는요 성우 이상 가게 잘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너름새라 해서 이제 연기와 같은 거 그것을 또 굉장히 잘하죠. 명창이기 전에 소리꾼이 되고
소리꾼이기 전에 사람이 되라고 강조했던 오정숙 명창. 우리는 이런 그녀를 어떤 인물로 기억해야 할까요? 현대는 말하자면 보고 듣는 그런 공감각적인 시대라고 할까? 그렇죠. 그 시대에 맞게 연극적인 판소리를 김현수가 만들었는데 오정숙이 이것을 제대로 이어서 널리 퍼뜨림으로 인해서 이 판소리가 현대 판소리의 아주 주류가 되게 만든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죠. 노력과 끈기로 여류 명창이 하기 힘든 판소리 5바탕 완창이라는 업적을 남겼고 동초제 판소리 보급에 인생을 걸었던 오정숙 명창. 7순이 넘은 나이에도 변함없이 소리와 함께했고 자신보다 더 나은 소리를 하는 제자를 키우기 위해 후학 양성에도 힘썼던 그녀는 분명 동초제의 대모입니다. 전주가 낳은 최고의 명창 오정숙.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이름입니다.